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5년 4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서 불출마 선언,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정권 재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불출마 변을 이야기하면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불출마하고 또 이정현 전 대표도 불출마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도 불출마 선언 이미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그동안 빅4를 갖다가 형성하고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가 국민의힘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지금 한간에 한덕수 대망론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데 또 거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함으로써 누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것인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중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갖다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영향, 효과는 아무래도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전체로 따지면 사실 전체 이재명까지 포함해서 전체 대선 후보를 놓고 보면 보기 싫죠.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어느 누구와 맞붙어도 지금 10 내지 20% 대략 한 17, 8% 차로 이재명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 순위로 보더라도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한 2, 3, 30대 중반으로 1등하고 있고 2등이 기껏 해봐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 안팎 정도입니다. 그 뒤로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런 이른바 뚝 떨어져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사실 여론조사 결과 보기 싫죠. 그런데 또 그걸 묘하게도 보면은 또 중도층, 무당층을 놓고 보면은 무당층을 상대로 이재명과 국민의힘 후보를 놓고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을 빼고는 오세훈이 되었던 홍준표가 되었던 한동훈이 되었던 안철수, 유승문이 되었던 다 보면은 이재명을 또 이기는 거로 나와요. 물론 조선일보 보도 며칠 전 보도입니다만은 무당층이 18%가량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게 흔히 스윙 보터 정치적 중간층이라 하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보면은 좀 절망적이고 저렇게 보면은 해볼 만하다 희망적이고 이런 어떻게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론조사는 조사일 뿐이죠. 결국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이 개시되고 6월 3일 투표하고 6월 4일 마지막 뚜껑을 열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존에 국민의힘의 경선 룰이 이제 14, 15 후보 등록받고 16일 날 1차 서류로 한번 1차 거르고 하면 걸릴 사람은 없을 거예요. 22일 다다음 주인가요? 10일 다다음 주요. 앞으로 열흘 후인 22일 4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동안 4명으로 압축하는데 이번에 100% 국민 여론 투표입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는 국민 100%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합니다. 즉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빅4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이 이제 지난 4월 7일 날 한국갤럽이 뉴스완에 의뢰를 받아서 그걸 분석을 했어요. 한 490명 가량
국민의힘 플러스 무당, 그러니까 지지정당 없음 뽑았던 빅4가 압도적으로 이제 김문수, 그 다음에 2위 그룹이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이제 안철수, 이런 순서로 나와요. 그러니까 빅4는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그 오세훈이 빠짐으로써 우선 제일 궁금한 사항이 현재 이번 월요일자 뉴스완 한국갤럽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이 결정됐고 이 네 번째 자리를 누가 끼워찰 것인가? 안철수인가? 아직 출마 여부를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유승민인가? 아니면 어제 출마 선언했던 나경원인가? 아니면 유정복인가? 아니면 이철호인가? 뭐 이런 궁금증을 이 한 자리를 놓고 과연 누가 그 이른바 빅4의 이름으로 얹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들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역동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과연 그동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빅4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강경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이제 김문수, 홍준표는 강성입니다. 이른바 중도 온건을 갖다 대변하고 중도와 온건을 조금 지지층으로 두고 있는 것이 그동안 보면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네 사람 정도가 온건과 중도 쪽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듯 이런 어떤 대결 구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세훈 즉 가장 어떻게 보면 온건 중도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네 사람 중에서 오세훈이 그래도 가장 온건하고 중도적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뭐 한동훈,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도 온건 중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온건하다 중도적 뭐 이런 이미지는 가장 강했던 것이 오세훈입니다. 자, 오세훈을 지지했던 그 표심들은 어디로 갔다가 옮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을 지지했던 그 온건 중도 성향의 민심이 김문수나 홍준표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유승민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세훈의 불출마 선언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좀 더 득표에 있어서 경선 여론조사 득표에 있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건 한동훈하고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4명으로 압축이 22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4명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입니다. 때로는 사자 합동 토론도 벌이고 때로는 1대1 토론도 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9일 이 2명으로 압축을 하는데요. 이때는 당심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대 50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심에 있어서는 물론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이제 서초동 사저로 돌아왔습니다만 당장 14일 월요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날 법정에 출두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막 서로 엉키는 가운데 때로는 그동안 탄핵을 반대해왔던 목소리들이 또 막 높아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4월 29일 1대1 대결 구도를 형성짓는 2명으로 압축 어떤 대결 구도가 짜여질 것인가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성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적극 반대했던 강경 보수 세력의 입장을 갖다가 좀 대변했던 김문수, 홍준표가 하나 있고 나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난 12월 16일이던가요? 탄핵 소추할 그 언저리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앞장섰던 것이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당시 대표입니다. 14일이군요.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안철수 보자. 이게 어떤 대결? 이게 이른바 강경대 옹건 이런 대결 구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강경대 강경 대결 구도가 될 것인가? 즉 현재 여론조사상은 김문수가 아직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등이니까 김문수 대 한동훈이나 안철수. 저는 한동훈을 할게요.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한동훈이 그래도 좀 3위, 2위, 공동 2위니까 김문수 대 한동훈 대결 구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홍준표 대 한동훈 대결 구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 김문수 대 홍준표로 압축될 것인가? 이게 제가 보면 이번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대 한동훈 대결 구도로 가면 아주 흥미진진해지죠. 홍준표 대 한동훈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그래서 29일 이렇게 홍준표 대 한동훈으로 압축이 되어서 5월 3일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흔한 얘기로 정말 스트리트 파이터들 둘이 죽기 살기로 싸워. 왜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성향은 강성입니다만 말은 비교적 보면은 좀 어눌하고 좀 점잖아요. 그에 반해서 홍준표 흔한 얘기로 한동훈 대표 전 대표와 홍준표 전 시장이 맞붙으면 흔한 얘기로 우리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가리 파이터라고 그러죠. 둘 다 입에서 안 집니다. 볼만할 겁니다. 세 번째 김문수 대 홍준표 1등 2등이 김문수 대 홍준표로 나와서 김문수 대 홍준표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하라. 그러면 아마 역동성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지막 1대1 대결 구도까지 오늘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이 끝으로 자 5월 3일 그때까지 역동성을 보여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또 후보자 개별 후보자별 지지율도 올라서 드디어는 굳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갖다가 영입하지 않더라도 내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후보 단일화하지 않더라도 정말 1대1 해볼 만하다 라고 한다면 아마 한덕수 대행도 굳이 5월 3일 5월 4일까지 사표 내고 무소속 출마 강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런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못 만들어낸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5월 4일까지 열려 있죠. 무소속 출마하면 되고 5월 10일, 5월 11일 양일간 후보 등록하면 되니까 또 그 사이에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가 막판 후보 등록일 바로 전날 후보 단일화를 갖다 성사시켰듯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설사 그때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전투표가 5월 29일, 5월 30일입니다. 사전투표 전날 5월 28일까지 막판에 후보 단일화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입니다. 막판 사전투표 직전에만 사퇴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언제입니까?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박근혜, 이정희 세 후보가 끝까지 갔습니다. 근데 투표일 일주일 앞두고 그 깜깜이 선거 여론조사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막판에 마지막까지 박근혜 후보 잘근잘근 씹어놓고 극적으로 후보직 사퇴합니다.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었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 막판 만약에 그때까지 똑같아요. 그 과거 2002년 대선 때도
압도적으로 2년 반 동안 사실상 대한민국 1인자 역할을 하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30대 37, 8%. 그 다음에 그 당시 집권 여당의 후보였던 노무현이 한 21%. 정몽준이 혜성같이 나타난 정몽준이 22%. 그러니까 각자 나가면 무조건 이회창한테 지게 3자 대결 구도는 무조건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는 구도였습니다. 근데 막판에 노무현과 정몽준이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만들므로써 21, 22가 합쳐서 43이 돼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48대 46으로 노무현이 이회창을 누르게 되죠. 저는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과연 최종 막판 한덕수가 그때까지 뭐 국민의힘 후보가 5월 3일까지 해서 이재명을 갖다 앞서는 결과 나오면 좋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도 뭐 이재명이 35가 되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20대에 많이 머물게 된다면, 그래서 오차범위 밖에 벗어나 있는 상태라면은 한덕수의 출전과 후보 단일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정치는 그래서 흔히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뭐 왜 오세훈이 그만두었을까? 오세훈이 그만둔 갑자기 어제까지 사무실 다 구해놓고,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잘 알고 지나던 몇몇 전직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근데 형님 저 오세훈 캠프로 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13일 우리 오 시장이 출마 선언하고 제가 뭘 맡게 돼 있습니다 라고 어제 전화가 아주 아끼는 후배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무슨 숨은 사연이 있을까, 이런 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한 건 팩트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 즉 온건 중도를 갖다가 상당 부분 대변해왔던 오 시장의 불출마가 과연 국민의힘의 경선에 어떤 긍정적 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총체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